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댁을 찾았어요. 결혼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죠. 긴장이 돼서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매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묵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그 시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앉게. 짧은 한마디에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죠. 이런저런 얘기 중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자네, 만약 나와 자네 아버지가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겠나? 그 말이 귓가를 스칠 때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순간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구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지. 나부터 구해야지. 이제 자네는 출가 외인이잖아. 시집 오면 우리 집 사람이 되는 거야. 친정은 잊어야지. 그 말이 끝나자 제 심장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출가회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하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 머리를 띵 한 대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원래 그런 말씀 잘하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하나의 문장이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의 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왠지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후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었어요. 시댁과는 차로 30분 거리였지만 명절이나 생신 같은 날엔 늘 찾아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냥 스쳐 지나쳤어요. 그 안에 시아버지가 타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너 그날 왜 인사 안 했냐 하시더라. 인사요? 무슨 말이에요? 마트에서 그냥 장 보고 나왔을 뿐인데요. 아버지 차가 지나갔는데 당신이 못 본 모양이야. 근데 아버지는 무시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못 본 걸 어떻게 설명하지? 괜히 변명처럼 들릴까 걱정이 앞섰어요. 며칠 뒤 시댁에 들렀을 때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무표정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바빠도 어른 차가 지나가면 인사 한마디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날은 안에 계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고 잠시 신문을 넘기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못 본 인사 하나가 이렇게 큰 신뢰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바깥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언제쯤이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실까? 그 생각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집에서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언제든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자주 뒤집혔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공기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독불장군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날도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했죠. 하지만 그 웃음소리 사이로 이상한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미경이는 어릴 때부터 속을 안 썩였지. 딸이 최고야. 그 말에 모두 웃었고 저도 함께 웃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시선이 제게 옮겨졌습니다. 며느라, 넌 요즘 회사 일 바쁘냐? 며느리도 집안일은 좀 챙겨야지. 요즘은 여자들이 자기 일만 너무 중시하더라고.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 뒤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치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뭐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이상한 선 하나가 생겼습니다. 딸은 사랑받고 며느리는 배워야 하는 사람. 그분의 말 속에는 언제나 그런 구분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부엌에서 그릇을 씻으며 제 눈에는 물방울과 함께 눈물이 섞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당신 힘들지? 하고 물을까봐 기대했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속빈 웃음을 더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피로가 자리 잡았어요. 웃는 얼굴 뒤에서 저는 매일 조용히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봄이 막 찾아온 어느 날 시댁 식탁 위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달에 상견례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시누이가 시집을 가기 위해 양가 인사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미경이가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이제 아버지 마음이 놓인다. 저는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며 축하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 사이로 오래전 제 결혼 전 인사 때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출가회인이잖아.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돼야 해. 그 말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은 문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녁 내내 딸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미경이는 참 현명해서 결혼하면 남편도 잘 챙기고 시댁에도 자주 오겠지. 며느라, 너도 시댁에 자주 와서 이렇게 음식도 장만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냐. 모두 웃었지만 저만이 씁쓸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웃음 속에 섞인 기대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알았습니다. 딸은 자랑이고 며느리는 의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자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달래줬어요. 나는 왜 이 집에서 늘 조심스러워야 하지?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때 제 마음속엔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한 얼굴 속에 낯선 표정이 비쳤습니다. 그건 체념도 분노도 아닌 뭔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거울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나를 잃지 않겠습니다. 결혼식 전날 시댁은 오랜만에 활기찼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제 마음은 그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에 제 결혼 전 인사 자리가 떠올랐어요. 그날 시아버지가 제게 물으셨던 그 질문. 나와 내 아버지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하겠나?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아가씨, 시아버님이랑 친정아버님이 물에 빠지시면 누구부터 구하실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웃음이 멎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야 안 하지. 미경이는 내 딸인데. 딸은 잃으면 다시 못 구하잖아. 며느리는 다시 구할 수 있지만 딸은 하나뿐이지. 그 말에 분노도 서운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안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부엌으로 들어와서 물을 틀었는데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싱크대에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시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그게 나였구나. 손바닥에 남은 미세한 진동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이번만큼은 나 자신을 먼저 지키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결심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집안엔 남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꺼내며 아침 일찍 출발하자고 말했죠.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가 한복을 꺼내지 않은 채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그대로 문을 닫았어요. 짐 안 챙기냐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번 명절엔 나 시댁 안 갈게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이번엔 나를 좀 쉬게 하고 싶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나를 챙기고 싶어요. 밤이 깊자 휴대폰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이번 명절엔 집에 일찍 갈까요? 잠시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집에 오면 더 따뜻해지지. 그 한 줄에 마음이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엔 그 달빛이 참 밝았는데 결혼 후엔 한 번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야 그 빛이 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이번엔 나를 먼저 구하자. 그 다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 저는 친정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햇살이 도로 위로 길게 뻗어 있었고 마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그 시간 시댁의 거실은 유난히 고요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차려지지 않은 밥상과 식탁 위의 빈자리, 그곳엔 제가 있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며느리는 왜 안 왔나? 하고 묻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둘러대며 말했습니다. 와이프는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순간 아버님의 손끝이 멈췄다고 들었습니다. 신문이 천천히 내려가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지요. 많이 아프거냐? 여기도 못 올 정도로. 그 말이 담담했지만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이해가 함께 섞여 있었다고 해요. 식탁 위엔 젓가락이 멈췄고 부엌에선 달그락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아버님은 문득 제게 하셨던 말들을 떠올리셨겠죠. 출가 외인이라서 며느리는 다시 구할 수 있다. 그 말들이 공기 속에 떠다니다가 조용히 마음으로 가라앉았을 겁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아버님의 얼굴을 비췄다고 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버님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셨다지요. 어쩌면 그때 처음으로 깨달으셨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가까이 있음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존중받음으로 유지된다는 걸요. 그날 저는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걸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언가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친정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담장을 넘어 조용히 내려앉았고 바람은 살짝 따뜻했습니다. 마당 끝 매화 가지 사이로 봄빛이 반짝였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없이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춥지 않냐? 괜찮아요, 아버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숨이 좀 쉬어져요. 그 말을 하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 말을 제 목소리로 한 것 같았어요. 차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한 걸까? 시댁에 가지 않은 이번 명절 마음은 편한데 어딘가엔 묘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관계가 한순간에 멀어진 건 아닐까? 혹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걸까? 시아버님은 제 마음을 이해 못하시겠죠? 아니면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한편으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사람 사이엔 참 어려운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워야 좋은데 너무 가까워도 힘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빛이 환하게 퍼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묘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제대로 산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한참이 맴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참았을까요?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매화잎 하나가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꽃잎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다만 언젠가는 제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랄 뿐입니다.